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또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미국 중심으로 국제시장의 그 핵심 쟁점만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한 5분 이내로 브리핑하는 걸 목표로 이제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환율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한국도 국제시장의 일부이므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 ETF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진입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견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최근 환율 급등 일시적이고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종목 진입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들었었는데 1분기 한국 GDP 마이너스 성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읊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예상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연율 3.2% 분기 고도 성장했는데도 한국은 예상과 달리 말이죠.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 분석 필요하고요. 시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정책이 바뀔지 그냥 밀어붙일지 정책이 바뀐다 해도 그게 뭐 제대로 된 정책일지 효과가 날지 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한 번만 더 하면 공식적으로 리세션 돼버립니다. 한국 경제의 리세션 가능성 이제 배제할 수가 없고요. 가시권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달러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쉬프트하게 되고요. 이거는 새 판이 짜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화 약세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지난주 그 환율 전망 그 영상에서 분석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위로 더 간다는 베팅에는 저는 강하게 반대하고요. 그래서 인버스 서둘러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이 등락할 때 적절하게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 기업들의 태도, 달러 선물 포지션 정리 여부에 따라 환율이 단기 급락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탈출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원 환율 1164원 보고 제가 인버스 진입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1158원 선이니까 빠져나와도 푼돈은 버는 것이 되는 거죠.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1분기 GDP 3.2%. 와, 그저 황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쭉 그 경제 데이터 분석할 때 수출 늘고 수입 줄고 그래서 순수출이 크게 개선된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소비가 강력한 상황에서 GDP 예상보다 좋을 거라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이제 미국 GDP 분석한 자료들,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저는 한국 GDP 분석한 자료는 거의 안 봅니다. 근데 미국 GDP 분석한 자료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성장하면 결국 한국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디카플링이 돼서 아주 충격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분석 자료를 쭉 보면서 흥미로운 논쟁거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DP 성장 기여는요 순수출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크고요. 이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재고 증가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쟁이 뭐냐면 1분기 산업 생산도 줄었고 맞습니다. 줄었습니다.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 줄었죠. 어떻게 재고가 늘었느냐 이겁니다. 재고가 늘려면 생산이 늘거나 수입이 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소비는 당연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엄청 논쟁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백악관에서도 커들러 설명보다는 그 밑에 직원이 설명한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즉 공장 설립이 새로 많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부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산이 안 잡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거는 생산이 아니고 투자에 포함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논쟁이 진행되는 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 문제 제기는 아주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열한 논쟁이 결국 통계의 신뢰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무튼 미국 그거 부럽습니다. 예. 나스닥, S&P 뭐 사상 최고치 랠리 중인 거 다 아실 테고요. 유가는 크게 내렸는데 유가 시원하게 폭락했다는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어제 또 뒷북 치는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하락한다는 의견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운유선물 인버스 ETF 저는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주장을 제가 보니까요, 논리적 흠결이 최소한 두 개가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세일 석유 퍼미안 분지의 미완공 유정의 추가 공급 능력, 이거 완전히 누락되어 있고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퍼낼 수 있다고요. 공급 늘릴 수 있다고요. 퍼미안 분지에서만 최소 매일 200만 배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펙의 그 산유량 조정, 올리라는 거죠. 산유량 더 기름 더 퍼내라 이런 그 미국과 사우디 움직임, 이거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펙 등이 미국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뭐 감산에 별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미국 달러 지수 매우 강합니다. 그죠? 이것은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달러 강세는 이제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아주 싫어합니다. 달러 강세. 예. 그래서 이 점도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를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페드의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은 하반기 금리 인하 된다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최고치 랠리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투자 세계의 어떤 화두가 뭐겠습니까? 그는 결국 다우 3만 포인트 언제 터치할까? 언제 돌파하나?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채권 수익률은 내렸습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GDP가 이렇게 좋은데도 채권 수익률 내렸다는 거, 이 모든 어떤 퍼즐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빅데이터가 이제 발표되죠.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나오고요. 또 한국의 4월달 수출입 지표 이런 거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이제 막판 협의가 2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이징, 다음 주는 워싱턴이죠.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죠. 베이징 협의 끝나고 발표될 내용 일단은 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은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서 이제 사인한다고 해도 그날은 5월 말 때는 6월 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빠르면 다음 워싱턴 협의 후에 서밋 일정이 발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영양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결과에 따라 시장 반응이 어떨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합의 내용이 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뭐가 합의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트럼프는 맨날 시진핑 곧 올 것 같다, 뭐 잘 되고 같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압박이죠, 압박. 진짜로 잘 됐다면 이미 발표를 했을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올 것 같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공은 막판 뭔가는 모르지만 그거 우리는 못 받겠다고 지금 개기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도 그 합의에 어떤 족쇄가 있다면 오히려 차이나 주식은 꼬라박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새로운 족쇄가 되어서 패권 전쟁 2라운드로 움직이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연기 협상 계속하면서 중공 쪽이 계속되고, 뭐 이런 관점은 저는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도마 위에 올려진 중공이라는 생선, 트럼프 요리사가 지금 요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요. 2분기 중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한 서너 달 이내에 말이죠.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의 온갖 장비, 즉 첨단 전략 자산들 어마어마하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비가 있는 곳에는 사람도, 즉 군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6.25 한국전쟁 참전국들이죠. 공통점이. 이 7개국 연합으로 불법 환적 감시하고 있잖아요. 예. 이 외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공간적 이격 이런 게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필요하면 미국 본토에서도 우주에서도 타격할 수 있잖아요. 완전 포위되고 고립 무원인 상태인데 북한이 여기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비가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압도적 무력인데 여기서 과연 무력이 사용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버틴다는 썰, 살라미에 미국이 결국 말린다는 썰, 연방제 한다는 썰, 북폭설, 참수설, 쿠데타설, 주민봉기설, 건강이 나빠서 돌연사 한다는 썰, 하여튼 썰이 많습니다. 백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즉 투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더욱 냉철하게 또 치밀하게 이렇게 또 치열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걸 객관적, 논리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모든 이런 백설이 분분한 것 중에 결국 결론은 하나일 겁니다. 하나. 그렇죠?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포기하고 항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항복 협상에 나올 것 같다라는 영상을 어제 올린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두고 보는 것이죠. Thank you. See you tomorrow.